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기대 효용 이론을 볼게요. 여기 좀 중요해요. 우리 이제 회계사 측면에서도 시험이 좀 종종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회계사 아니더라도 여기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 현대재무관리의 어떤 이론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 효용이라는 거는 이제 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00원이 있는데 현재 100원이 있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지금 100원이 있어요. 가위바위보에 내가 이겼어. 이길 확률이 50%예요. 200원을 내가 갖는 거예요. 즉 100원이 200원이 되는 거죠. 내가 졌어. 내가 100원을 잃기 때문에 내 자산이 0이 돼요. 그럼 기대값이 얼마냐면 200의 50%, 0 곱하기 50% 하면 10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한테 야, 너 1번을 선택할래? 2번을 선택할래? 라는 거예요. 어차피 수학적으로 같은 값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1번하고 2번 중에는 1번을 좀 더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1번은 확실한 돈이네. 똑같은 돈이라도. 2번은 불확실한 돈이네. 그렇구나. 그럼 이런 불확실한 걸, 왜냐면 기대값만 표현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불확실한 돈인지 확실한 돈인지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 불확실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기대값만 가지고는 안 되고 효용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 중에서 어떤 기대 효용골. 우리 기대값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200원 곱하기 50%. 그다음에 0원 곱하기 50%. 이러면 이게 100 하면 요 값을 기대값이에요. 기대 효용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200원이라는 돈을 얻게 되면 효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용. 거기에 확률이 50%. 0원이라는 돈을 얻게 되면은 그 효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확률이 50%.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기대 효용. 쉽게 말하면 어떤 미래의 상황에 기대값 대신 효용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하는 걸 기대 효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똑같은 돈이라도 요 확실한 절대 금액이 같다면 확실한 돈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즉 확실한 똑같은 절대값의 돈이라면 확실한 돈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요 위험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람들은 이제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위험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 회피자라고 가정한다면 위험 회피자라는 거는 위험을 싫어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내가 어떤 사람들은 부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험 회피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 에로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효용함수로 표현하려면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효용함수가 있지만 요 세 가지를 조금 충족시켜야지 좀 좋은 효용함수인 것 같다. 이거 참고로만 보세요. 불포화 만족. 불포화라는 건 만족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쉽게 말하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는 건 한 단위 어떤 무언가가 증가할 때, 요 돈이라고 할게요. 돈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 효용이 불파만족이라면 한계 효용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한계 효용을 우리가 이제 증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W라는 게 있어요. 현재 부가 있고 여기에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불파 만족은 이런 함수예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W0라는 부가 있어요. 여기서 부가 늘었어. 내가 효용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효용의 증가 폭이 여기서 여기 갈 때,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여기서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3번 가면, 늘긴 느는데,
느는 폭이 좀 줄잖아요. 근데 느는 폭이 줄지만 느는 폭이 0이 되지는 않는 거. 이거를 불포함 만족이에요. 즉, 이 W의 부에 어느 수준에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부가 1원이라도 증가하면 눈곱만큼이라도 효용이 증가한다. 그거는 이제 불포함 만족이고,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효용의 1차 미분값은 양수가 되어야 된다. 위험 회피 성향은요, 사실 말하면 요 효용함수를 우리가 U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효용이라는 걸 유틸리티라고 말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 요 값은 음수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1에서 2까지 할 때 증분이 이만큼 증가했잖아. 증분이. 그죠? 그 다음에는 증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기억, 니은. 근데 요 증분값이 부가 커지면서 감소하는 거를 우리가 2차 미분값이 음수라는 거예요. 위험 회피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부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절대 위험 회피도. 모르면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요. 이건 이제 참고만 보시면 좋아요. 절대 위험 회피도하고요, 상대 위험 회피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위험 회피도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현재 자산이 1억 원 있어요. 그 중에 0.9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어요. 이런 경우, 그때 내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 혹은 위험, 그거하고 현재 자산이 1,000억이 됐어. 근데 내가 위험 자산이 코인이잖아요. 위험 자산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똑같아. 그럼 그때 느끼는 불안감은 1번일 때가 클까요? 2번일 때가 그 불안감이 클까요? 1번일 때가 그 불안감이 훨씬 크겠죠? 절대 위험 회피도는요, 이런 특징. 부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절대 위험 회피도는 감소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대 위험 회피도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현재 자산이 1억인데 이 중에 90%를 코인에 투자했어요. 그때 이제 느끼는 불안감하고, 자산이 이제 1,000억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90%를 코인에 투자했어요. 그때 느끼는 불안감은 전체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 90%를 차지해요. 자산이 1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이런 경우에는 나의 불안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 위험 회피도는요, 부가 증가하더라도 변하지가 않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어떤 개념 정도만 보세요. 이건 뭐 나오더라도 약술로 나올 정도지 이걸 가지고 뭐 수리적으로 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크게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으면 사람들을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위험 회피형, 다음 페이지 잠깐 가시면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예를 들어 내가 현재 부가 있어요. 어떤냐면 아까 전에 현재 100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게임에 참가해요. 가위바위보 게임이죠. 그럼 그때 기대값이죠. 게임에 참가했을 때 현재 100원이 있는데 이기면 200원 주고 내 자산이 200원이 되는 거예요. 지면 0원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럼 이 기대값이라는 건 100원이죠. 즉 뭐냐? 그럼 너는 이런 안전한 돈 100원하고 불안전한 돈 100원이 있어. 어떤 걸 더 좋아해? 얘를 더 좋아해. 안전한 거. 그 얘기는 내가 이런 불안전한 돈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무언가가 양의 보상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린 위험 회피자라고 해요. 양의 보상. 양의 보상. 필요한 사람을 위험 회피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100원이네. 어차피 기대값도 100원이잖아.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무관련하는 사람. 내가 이런 불확실한 거를 하더라도 보상을 따라 안 두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게임에. 그러니까 보상이 0인 거예요. 내가 불확실한 거를 감내하면서 보상값이 0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험 중립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게임 스릴에 미쳐 있는 거야. 야, 지금 100원보다는 200원 될 수도 있잖아. 0원 될 수도 있고, 이런 스릴에 미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음해 보상을 받는 거야. 음해 보상이라는 건 내가 이런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요,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위험 선호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위험에 대한 양해 보상을 원하는 위험 회피자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주로 요 그림 5- 관련된 내용을요,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위험 중립자, 위험 선호자를 볼게요. 용어들을 한번 보죠. 그중에 이제 공정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한 게임은요. 전제가 이거. 게임의 현재 부하고 기대값이 같은 게임. 아까 전에 현재 100원 있잖아요. 홀짝이 100원이잖아요. 현재 부. 확실한 돈이죠. 이 기대값. 이 두 개가 같은 돈을 주는 걸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0라는 거는 확실한 돈이에요. 2의 W0. 뭐냐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면 H만큼을 얻거나 H만큼을 잃어버려요. 그거에 대한 기대값. 딱 정관에 있는 값이. 왜냐면 요 W 플러스 H에다가 50% WH 마이너스 H W0 마이너스에다 50% 하면 요 값이 뭐 기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W0. 요거랑 W0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공정한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한 게임은 게임의 현재 부, 확실한 부하고 그죠? 불확실한 요 기대값이 같은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해요. 이게 다르면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내가 요 그래프 상으로 본다면요. 요런 식으로 해서 게임에 이겼어요. 이만큼 돈이 있죠. 그때 내 효용함수가 요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런 빨간색. 내 효용함수가 이런 경우에 요때 얻게 되는 돈을 요때 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효용함수를 U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게임에 이기면 W0 플러스 H만큼 부를 얻게 되죠. 만약에 내 게임에 졌어요. 그럼 나의 부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게 돈들을 그냥 각각의 확률로 곱한 거잖아요. 기대 효용은요. 내가 이거 이길 확률이 무슨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 확률은 1-2길 확률이겠죠. 그거를 각각의 효용값에다 곱해요. 그럼 이거를 요 두 선을 연결하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우리는 기대 효용이라고 해요. 조금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효용함수 얘네들은 그냥 내가 확실한 돈에 대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확실하게 이 돈이 있으면 그때 내가 느끼는 효용가. 여기에 그 확실한 돈들의 사이를 확률로 계산해 가지고 평균 낸 거를 이거는 기대 효용. 얘는 쉽게 말하면 불확실한 돈인 거죠. 불확실한 돈에 대한 나의 효용가. 자, 그러면 내가 요 그림상으로 한번 본다면 아이고 나는 지금 게임을 하기 전이에요. 게임을 하기 전이면 나 확실한 돈이 있어. 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은 원래 그 효용함수 얘가 확실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하고 얘를 연결한 선이 기대 효용값인데 얘 중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을 계산했으니까 뭐 꼭 중간이 아니더라도 5대5면은 이제 중간이니까요. 5대5가 아니라 뭐 6대4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확률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기대 효용이에요. 얘는 뭐예요? 효용의 기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요. 효용의 그러니까 기대값에 대한 효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효용 자체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하시죠. 기대값이 온다는 거는 각각의 효용에다가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으로 연결된 선을 효용의 기대 효용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대 효용이 됐든 뭐가 됐든 기대값에다가 효용을 넣으면은 그거는 효용값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보면은 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은 이렇게 높아요. 불확실한 돈, 기대값에 대한 효용은 이게 낮아요. 근데 문제는 확실한 돈하고 불확실한 돈 두 개가 실제로 얼마큼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 비교하고 싶어요. 가치의 차이가 있을 때 비교하려면 비교 기준이 똑같아야 되죠. 하나는 확실한 돈, 다른 하나는 불확실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대값도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하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야, 확실한 거 기준으로 해보자. 지금 내가 지금 확실한 돈 W0가 있어. 네가 말하는 이 불확실한 돈, 기대값을 만약에 확실한 돈으로 바꾸면 얼마냐? 그래서 돈 자체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효용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둘 다 확실한 개념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나의 확실한 돈에 대해서 확실한 효용값은 이 값이야. 나의 또 불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은 여기야. 근데 이게 만약에 확실한 돈이라면 이 돈이 요 효용값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얻게 되는 확실한 돈에 대한 그 값이, 즉 요 효용값에 대한 값이 그 부의 값이 여기고, 이런 불확실한 돈을 확실한 돈으로 바꿨을 때의 값이 여기야. 이런 불확실한 효용을 똑같은 만족감으로 주는 확실한, 그러니까 기대부하고, 기대부잖아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확실한 금액을 우리가 확실성 승가라서 CEQ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게임을 안 했을 때의 값은 W0고, 게임을 했을 때 그 돈을 확실한 형태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걸 우리 CEQ라고 해.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내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왜냐면 게임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차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해보자. 프리미엄. 그걸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RP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위험 프리미엄이 양수인 사람들, 위험 회피형이니까 이게 양수 아니겠느냐. 만약에 위험 중립형은요, 현재 부가 여기 있어. 불확실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기대 효용에 대한 값이나, 그 다음에 현재 확실한 돈에 대한 값이나, 즉 기대값에 대한 효용값이나 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값이나 똑같잖아. 얘네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0인 애들이고, 위험 선호는 확실한 돈의 값이 여기야. 확실한 돈에 대한 이제 그 효용이 여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이 여기야. 이만큼 얘가 훨씬 더 높아지네.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이 얘 같은 경우는 음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위험 선호자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좀 용어들을 몇 개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요 확실성 등가인데 뭐 요 예제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가 얼마냐면 현재 얼마가 있냐, 10만 원 있어. 10만 원. 우리 교재 보면요, 게임을 하면요 부가 12만 원이 된대. 근데 이거는 이제 공정한 게임 아니죠. 어쨌거나 기대값하고 게임 그 현재 부가 다르니까. 자, 이 용어들을 하나 외워주세요. 보시면, 자, 우리 기대용이나 이런 걸 아는 거고, 확실성 등가라는 거 좀 전에 배운 거 CEQ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뭐냐, 기대부하고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기대부와, 기대부니까 불확실한 돈하고 불확실한 돈과 똑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100원 받는 거하고 이 100원이 만약에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 그 값이 예를 들어 95다. 그럼 이 95가 확실성 등가예요. 즉 불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이 예를 들어 10이었다. 그럼 확실한 돈에 대한도 효용이 10이니까 그때에 해당하는 확실한 돈의 값. 이걸 우리가 확실성 등가라고 하고,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기대부하고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자. 갬블의 비용이라는 건 지금 이제 위험이 발생하는 건 내가 어떤 게임에 대해서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게임에 참가했을 때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갬블의 비용이라고 하자. 이건 뭐냐? 현재 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부. 확실성 등가는 게임에 참여했을 때 그 부를 이제 확실한 돈으로 치환한 값. 왜냐면 어떤 비용을 계산하려면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은 그 값이 불확실한 돈이 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재 부는 확실한 돈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려면 똑같이 확실한 기준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게임했을 때 불확실한 돈을 확실한 돈으로 바꿔준 거. 확실성 등가. 그래서 갬블의 비용은 현재 부하고 확실성 등가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게임은요, 위험 프리미엄하고 갬블의 비용이 같아요. 왜냐면 볼까요? 우리 보시면 위험 프리미엄이 기대부라고 했어요. 기대부에서 확실성 등가, 갬블의 비용은 현재부에서 확실성 등가. 그러니까 확실성 등가를 무언가에서 빼는 건 마찬가지야. 만약에 공정한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공정한 게임은 기대부하고 W0 이거랑 현재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부가 곧 현재부가 되겠죠. 공정한 게임은. 그래서 공정한 게임의 위험 프리미엄하고 공정한 게임의 갬블의 비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보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에서 예를 들어 현재 부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 최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가 얼마냐? 그걸 보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이제 갬블의 비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공정한 게임일 경우에는 갬블의 비용, 위험 프리미엄, 그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운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외운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게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냐면 여기 용어들 있잖아요. 여기서 얘네들은 외워놓으세요. 뭐 넓게 보면 요 5가지를 이거는 외워두세요. 확실성 등가, 기대부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잘 모르겠으면 요 그래프로 보세요. 사실 요 기대 효용 이론은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려운 거 그죠? 뭐 여러 번 하더라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요 용어들을 외워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용어를 외워가시고 용어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용어를 외우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좀 헷갈리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예제 6번인데요. 원래 예제 6번에는요. 요 문제가 3개만 있어요. 근데 여기 4개, 5번, 4, 5번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 6번에 대한 그거를 손으로 풀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볼게요. 자, 보시면 길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효용함수가 이거예요. 이게 무리함수잖아요. 이 효용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무리수니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요 효용함수 할 때는요. 요 무리함수를 쓰거나 로그 함수를 써요. 예를 들어 ln,w. 로그 함수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자, 길수는 현재 10,000원을 보유하고 있대요. 길수의 현재 부가 10,000원인 거예요. 자, 근데 길수가 1시간 동안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운이 좋으면 얼마냐? 14,400원을 가질 수 있어요. 즉 10,000원이 있는데 운이 좋으면 14,400원. 운이 안 좋으면 4,900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이 좋을 확률과 안 좋을 확률이 반반이래요. 50대 50. 그럼 길수가 현재 확실한 돈이 10,000원 있는데 카지노에 들어갔을 때 게임의 기대값은 얼마인가요? 14,400에다가 50%, 그 다음에 4,900에다가 50%. 이거를 계산하면요 9,650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현재 부하고 여기 말하는 W0하고 2의 W0 기대값이 다르나요?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예제 6번은 공정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위험 프리미엄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을 RP라고 하잖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은요. 이거 뭐라고 했죠? 기대부에서 확실성 등가를 차감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림상으로 볼게요.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얘 보면 현재 부가 10,000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0원이지만 사실 현재 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기대값이죠. 기대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부는 9,650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게임 해가지고 잘 되면 얼마를 가져가요? 14,400원을 가져가죠. 여기에 효용이라고 보고 게임 해가지고 잘 안 되면 4,900원을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기대 효용을 계산하면 게임 했을 때 그 효용값이 여기죠. 그러면 이 효용값은 루트 14,40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요점. 근데 망했을 때 게임 해가지고 이거 배터리가 별로 없네. 충전 좀 해야겠네. 아이고. 배터리가 없어서 혹시나 촬영하다가 찌러질까봐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거 됐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게임에서 망하면 4,900원 얻겠죠? 그러면은 나의 효용값이 4,900원이에요. 각각의 효용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럼 효용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보시면 쉽게 말하면 14,400에다가 확률이 50% 기대 효용이니까요. 네. 4,900에다가 50%. 왜 루트를 씌웠냐면 이게 바로 효용값이잖아요. 효용함수가 루트 함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95가 나와요. 지금 보자면 95라는 돈이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길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죠? 이제 확실성 등가라는 게 기대부하고 동일한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게 아니라 기대부니까 9,650원이죠. 요 9,650원하고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그죠? 효용이 같으니까 그렇죠? 효용이 같으니까 요 가로로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때 요 확실한 금액, 요 금액을 우리가 CQ라고 하는 거죠. 그때 효용이 얼마라고 했어요? 기대 효용이 95라고 했죠. 그러니까 효용값이 95일 때 확실한 돈은 얼마냐? 효용이 95면은 확실한 돈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W는 95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95의 제곱이면 얼마가 나오냐? 9,025가 나와요. 9,025. 확실한 돈은 9,025예요. 그럼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부가 9,650원이잖아요. 확실한 등가는 9,025. 두 개 빼면 얼마냐? 625원이 나와요. 기수의 위험 프리미엄은 625원이에요. 그럼 카지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 갬블의 비용이라 해야죠. 여기 좀 지울게요. 카지노에 들어가는 갬블의 비용. 우리가 갬블의 비용을 뭐라고 정해있냐? 잘 모르시면 이전 페이지 보세요. 금방 외워지지 않으니까. 현재 부에서 확실성 등가를 뺀 거예요. 현재 부는 얼마냐? 갬블의 비용은 10,000원이고 확실성 등가는 지금 9,025원이잖아요. 게임하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요 차이인 975원이에요. 그러니까 갬블의 비용은 975원. 간단하죠? CQ만 하면. 그럼 현재 10,000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요. 그 얘기는 내가 돈을 벌어도 10,000원보다 많이 벌면 그 차익을 다 보험회사한테 반납하는 거고 10,000원보다 적게 벌면 그 보험회사는 그 차익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게임에서 14,400원을 벌었어. 그럼 나의 10,000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는 4,400원을 보험회사한테 반납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 게임을 해서 망했는데 4,900원이 됐어. 그럼 보험회사는 10,000원을 보장해 주니까 5,100원을 나한테 주는 거고 그게 이제 현재부 10,000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러한 보험료는 얼마냐? 보험료는 보험 10,000원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보장하잖아요. 확실한 보호를 보장하고 근데 내가 게임하면서 요 보장 금액이랑 게임하면서 얻는 불확실한 금액이 그쵸? 9천 아니야 그죠? 그 불확실한 금액이 요 불확실한 효용이 95였고 요 불확실한 기대값이 9,650원이었지만 이 불확실한 돈을 확실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게 9,025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는 현재 부에다가 왜냐면 둘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 돼요. 확실한 돈은 확실한 돈끼리 불확실한 돈은 불확실한 돈끼리 확실한 부에다가 CQ를 뺀 게 여기서 보험료죠. 그래서 확실한 부는 현재 10,000원이니까 여기에다가 CQ가 9,025 대별 975원이죠. 이게 바로 보험료예요. 4번은 보장 금액이 11,000원이 되면 어떡하냐? 똑같아요. 그죠? 10,000원 대신에 11,000원을 보장하니까 9,025를 빼면 100원, 1,000원 더 올라가나요? 1,975가 되고 5번은요. 게임 참가 시 게임의 기대값을 보장하는 거예요. 게임의 기대값을 얼마 보장하게? 9,650원이야. 9,650원을 보장해주면 게임했을 때 확실성 등가가 9,025면 요게 이제 보험료죠. 625원이 보험료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푸실 때 차라리 이 공식을 명확하게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모르면 이렇게 쭉 옆에다가 시험 볼 때 적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적으시고, 요거를, CEQ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해결하면 대부분의 문제들,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이 밑에 있는 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거를 그래프로 손으로 그냥 워드나 이런 걸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손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7번도 볼게요. 얘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얘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게요. 예제 7번 보시면 현재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차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현재 차가 얼마냐?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차량 파손에 대한 손실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근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5%예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95겠죠? 그러면 무사고
무사고의 확률은 95%고 사고가 안 나면 어떤 거냐? 뭐라고 돼 있냐? 사고가 안 나면 3천만 원이지 차값이 3천만 원이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나요. 사고 날 확률은 5%인데 사고 발생 시 1,000만 원이 됐어. 참 사고가 좀 덜 심한 거예요. 1,000만 원이 될 확률은 40%고 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차의 가치가 100만 원이 될 확률은 60%죠. 그랬을 경우다 이 차량 파손 시 그 손실액을 전액 보상한다. 얼마를 보상하냐? 차가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 전액 보상하니까 3천만 원을 보장하는 거죠. 이 보장하는 보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보험을 든다면 얼마냐? 지금 보험이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잖아요. 보험료가 얼마냐면 보장금액에다가 보장금액 빼기 CQ가 바로 요 보험료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 효용함수는 이렇게 루트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사고가 났을 때 보죠. 첫 번째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로 잠깐 그려볼게요. 이제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해요. 자, 보시면 사고가 났을 때 W가 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는 1000이에요. 자동차 가치가. 좀 사고가 났는데 좀 폭망했다. 그럼 10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00일 때의 효용값은요. 루트 1000이 되겠죠. 폭망했을 때 효용값은 루트 100이 되겠죠. 효용함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루트 1000을 계산해 보시면 효용값으로 31.62가 나와요. 100을 계산하면 암산은 되겠죠. 그럼 기대 효용은 각각의 발생할 확률이 지금 4대 6이잖아요. 그러면은 31. 기대 효용이라고 할게요. 효용의 기대값이니까 기대 효용값. 이란 건 31.62가 됐을 경우에 요 값의 40%. 그다음에 100만 원 됐을 때 효용이 10이잖아요. 거기에 60%.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냐? 18.648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18.648이고 이 기대 효용하고 동일한 여기가 어디가 기대값이겠잖아요. 동일한 18.648이에요. 동일한 확실한 돈들은 얼마냐? CEQ죠. 이 상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CEQ는 루트 CEQ 확실한 돈인데 얘가 효용이 18.648이에요. 이런 경우에 CEQ는 18.648에다가 제곱해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7.75예요. 347.75. 즉, 이 사고 났을 때 1,000만 원이 되는 확률이 40%, 100만 원 되는 확률이 60%면 이 돈에 대한 이런 경우에 확실한 돈들은 347.75다. 이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네들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근데 무사고 날 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한 번 또 만들어. W하고 효용. 왜냐면 현재 부가 얼마냐면 3천만 원이야. 예. 현재 부보다 이렇게 현재 부 빼고 그냥 무사고시. 무사고 이거 좀 지워야겠다. 다시. 이렇게 해서 무사고 하면 이때 3천만 원이죠. 만약에 무사고가 되면은 효용은 얼마냐? 무사고에 루트 3천이니까 이때 효용값이요. 계산해 보니까 54.772 정도가 나와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확실한 돈은 347.75예요. 이걸 확실한 돈으로 한다면 얘가 가는 거죠. 347.75가 되고 요 347.75일 때 효용값이 우리가 18.648이잖아요. 18.648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루트 347.75를 해도 18.648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기대값을 계산해 보자. 즉 사고가 안 났을 때의 확률은 무사고는 95%. 사고가 났을 때의 확률은 5%예요. 기대 효용은 그렇죠? 사고가 안 났을 때가 54.775니까 여기다가 95%를 곱해주고 사고가 났을 때 확률이 효용이 18.648이니까 여기다가 5% 곱해주면은 얘 두 개를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요 값이 이거 아니고 52.9658이에요. 지금 뭐냐?
무사고 쪽에 가까울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무사고가 95%니까. 이때 요 효용값이 52.9658이다. 그럼 그거에 대한 확실한 돈은 얼마냐? CEQ겠죠? 52.958에다, 즉 W에다가 여기 52.9658 하면 W 52.9658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2805가 돼요. 이게 바로 CEQ예요. 자, 그럼 보험료는 뭐였어요? 보장금액에도 CEQ잖아요. 우리는 요 CEQ가 2805를 계산했어. 보장금액은 3천만 원. 3천만 원에다가 2805를 빼니까 195만 원이, 여기서 말하는 195만 원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 요 5번이에요. 요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자, 위험 회피형은 어떤 뜻이에요? 위험 회피형은 첫 번째 미분값이 양수죠. 두 번째 미분값은 이게 체감하면서 증가하니까 음수예요. 위험 중립형의 첫 번째 미분값은 양수죠. 왜냐면 이거 미분값이면 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금액을 가져와요. 두 번째 미분값은 증감하는 게, 왜냐면 이 자체가 상수값,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상수가 나오는데 두 번째 미분값은 0이 되겠죠. 예, 위험 선호형의 효용함수는 첫 번째 미분값은 양수예요. 예, 첫 번째 미분값 양수. 두 번째 미분값은 여기 체증하니까 두 번째 미분값은 양수가 돼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효용이 체증하는 경우에 우리는 위험 선호형, 그다음에 직선의 효용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중립형, 이렇게 우하향하는 우상향이죠. 우상향하는 이게 이제 체감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효용함수를 위험 회피형이라고 봐요. 자, 어쨌거나 이 W를 결정짓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이에요. 즉 뭐냐면 사실상 얘를 좀 그리면은 효용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여기 효용함수고 하나는 위험하고 다른 하나는 수익률이라는 두 변수인데 얘를 동일한 효용에서 된 거랑 다른 거죠. 이제 3차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요 3차원으로 된 거, X축, Y축에 있는 거를, 된 거랑 효용함수 같은 상태에서 얘를 자른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 효용함수, 조금 더 이거를 다르게 그려보면은, 좀 볼게요. 이렇게.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위험, 얘가 수익률. 그래서 쉽게 보면 이렇게 생기는 이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제 위험 회피형의 효용함수예요.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 왜냐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효용함수가 지금 같을 때 그 위험하고 수익률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동일한 효용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 어떤 한 점에서 요 점에서의 댕그랑에서 단면을 내보니까 이런 그림이더라. 얘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배웠으면 좀 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 상태예요. 그러면 위험은 어떤 거냐?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안 좋은 거. 수익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무차별 곡선이. 그러면은 얘를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2번에 있을 때 1번보다 더 높은 효용을 느끼죠. 왜냐면 볼까요? 요 점. 위험은 똑같은데 수익이 올라갔어. 반면에 요 점 보면요. 요 점 보면은 수익은 같은데 위험이 줄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상향으로 갈수록 쉽게 보면은 만약에 요 네모 박스가 있으면 여기서 효용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요것이 효용이 제일 높죠. 위험은 최대한 안 좋은 거니까 버리고 그다음에 수익은 최대한 취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서 무차별성이 좌상향으로 갈수록 더 효용이 커지는 이런 무차별성을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래프적으로 다시 본다면 밑에 이제 여백이 좁아가지고 자 이제 아이고 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위험 여기가 수익률이에요.
그럼 굉장히 보면 이게 되게 위험이 커요. 이렇게 갈수록 위험이 컸는데 반면에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위험이 작아지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누워버려. 누워버리면 위험이랑 상관없이 똑같은 수익, 위험은 상관없이 수익만 같으면 똑같은 효용을 느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험 중립형이라고 그러고 점점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위험 선호형이라고 그래서 위험 선호형은 이런 그래프를 무차별 곡선 모형을 갖고 와요. 특히 위험 선호형은요, 우리가 수리적으로 본다면 얘가 요 체증하잖아요. 체증하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 이거 뭐라 부르지? 오목한 형태를 갖고 얘는 이제 체감하면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볼록한 형태를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오목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 얘는 좀 더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을 가져요. 얘네들은 그냥 수업 목적으로는요, 요 그림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만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특징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경제 언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좌상향으로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이다. 왜냐면 리스크는 사람들이 싫어해. 리스크. 그다음에 수익률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수익 적은 거, 싫어하는 거는 적게 갖고 있고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갖는 게 본인한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좌상향으로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번 곡선, 2번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야? 1번하고 2번이 동일한 그죠? 이 겹친다는 건 뭐예요? 요 위에서는 2번이 좀 더 효용이 높은데 밑에서는 효용이 낮은데 효용이 높다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높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그렇죠? 상향하고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형태다. 그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위험을 더 싫어한다. 이건 이제 자주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런 무차별 곡선을 볼게요. 이런 애랑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이런 애랑 볼게요.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말이 되려면 다른 그래프를 각각 그려야겠죠.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요런 애가 있고 밑에 다른 애는 뒤에 그림 나오니까 얘는 하나는 이런 애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위험을 이만큼 부담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이만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애는 똑같은 위험을 이렇게 부담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는 위험한 단위에 대해서 똑같은 효용을 가져다는 수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위험을 더 싫어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어차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든 전부 다 효용함수, 이런 위험 회피형 효용함수를 가정했기 때문에 위험 회피자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른 이러한 투자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위험을 좀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수적 투자자라고 그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사람들, 위험을 좀 덜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라고 해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면요, 이제 계속 배울수록 이제 미분에 대한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요 미분 공식을 한번 암기하시고 가세요. 뭐 상수에 대한 미분은 0, 이런 거, 요거 대신 요거 하나, 요 자연함수, 자연로고 있죠? 자연대수죠? 지수함수인데 미시 2인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그냥 그대로 나온다. 로그 함수는 fx에 f'x 이게 나온다. 이 정도 요 4번하고 5번 정도만 암기하고 가시고 이제 8번 볼까요? 잠깐. 가로축은 위험, 세로축은 기대 수익.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을요. 등 기대 효용 곡선이라고도 해요. 등이라는 게 같은 거니까 효용값이 같은 곡선이다. 자, 위험 중립형은요. 어떤 사람이냐?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효용이 커지는 사람들. 3번이죠. 왜냐면 우리가 얘는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1번 있고 2번짜리는 1번이랑 2번이랑 어차피 가로축에 있으니까 똑같은 위험인데 2번 1번보다 수익이 높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좀 효용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3번을 얘기해요. 확률 변수 연산 법칙도 우리 외워두세요. 얘네들은 이제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2라는 건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상수. 여기서 이제 알파벳 소문자는 상수고요. 대문자는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수의 기대값은 그냥 상수로 나와. 요 상수에다가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상수배한 거는 상수가 앞으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얘네들로 EX. 얘네들을 외우셔야 돼요. 요 마치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요. 요 확률 변수에 대한 연산 법칙 이게 어떻게 나오지?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요 숫자 요 공식을 외워두시고 분산은 볼게요. 외우기 좀 편하게 상수잖아요. 분산이란 거는 어떤 기대값하고 관찰치의 편차의 제곱이에요. 상수는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3이라는 값이 있으면 얘는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값이 0이에요. 자, 그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xi하고 어떤 값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밖으로 나오려면 제곱을 해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ax 어떤 변수에다가 a 배를 하는 게 요 베이런스 분산값을 밖으로 나오려면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다. 그다음에 얘는 이런 거, 얘 세 번째 거 중요한데 외워주세요. 분산은 요 x하고 확률 변수 x하고 y를 결합했어요. 그때 분산값은요, 요렇게 해서 1번, 요렇게 해서 2번 끝나는 게 아니라 x하고 y의 공분산, 그죠? 요렇게, 그다음에 ax by 공분산이고 2하고 마치 우리가 보시면요, x 플러스 y 제곱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그냥 뭐 얘랑 좀 비슷하구나 해서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a라는 상수가 나오려면 제곱으로 나오고 b라는 상수가 나오면 제곱 나오고 여기는 a는 그냥 나와요. 왜 그냥 나오냐면 공무사는 이거잖아요. 기대값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y-2x예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있다고 쳐봐요. 나오려면 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b가 있으면 얘도 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결과적으로 A, B 두 개를 이제 곱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면 나올 때 A가 나오고 나올 때 A가 나오면 A가 두 개니까 뭐 A 제곱으로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뭐 요 뒤에 있는 얘기는 그냥 무시하시고 요 A하고 X가 있으면 제곱하지 않고 각각 나온다. 이렇게 공분산의 특징도요. 공분산이라는 거는 두 변수의 편차의 차이를 곱한 거예요. x는 편차가 있어요. a라는 거는 상수기 때문에 편차가 없어요. 편차가 없기 때문에 0이랑 무슨 값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상수하고 변수의 공분산은 0이에요. 얘도 공분산은 우리 앞에 했죠. 요거요. a, b가 각각 나온다. 공분산도 얘도 1번 이렇게 두 번째 2번 보시면 얘는 이제 얘하고 얘 전체 크게 이제 두 무더기에 또 공분산이죠. 이렇게 한 번 가고 이렇게 두 번 가고 끝나요. 자, 그래서 AX 이렇게. 근데 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코베리언스 XY나 코베리언스 YX나 같다. XY라는 건 쉽게 보면 이거죠. 기대값에다가 X 빼기 X바, Y 빼기 Y바 이렇게 하나. Y바는 기대값에다가 Y 빼기 Y바 그다음에 x 빼기 아이고 안 나오네. x 빼기 x바 마치 이거예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같죠? 이렇게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xz를 이렇게 쓰나 zx로 순서를 바꾸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나중 되시면 얘네들이 우리 구구단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지도록 외우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순간 이제 공부가 너무 길어져요. 이건 이제 통계학의 어떤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얘는 그냥 구구단이구나. 내가 외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얘를 접근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요 파트 5가 기네요. 저는 한 2강이면 파트 5가 될 줄 알았는데 좀 길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